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증세에 관련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이제 바이든이 2조 달러 재정 정책, 뭐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제 증세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저도 조금 지루하긴 하네요. 이 내용 다시 다루는 게.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1에서 28로, 최저세율은 신설할 건데 15,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이 10.5인데 21로 상향. 요렇게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약간 바이든 꼬리 내리네 하고 보였던 건 뭐였냐면 원래는 후보자 시절에는 기업 증세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 증세도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요번에 2조 달러 얘기할 때는 기업 증세만 얘기하고 개인 증세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완화적으로 가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도화선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의 맨친 의원이 21%는 과하다. 우리 25% 21이 아니죠. 28%는 과하다. 우리 25로 하자. 내가 찬성 안 하면 통과 안 되는 거 알지? 살짝 겁둬주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완화적인 색채가 이제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증세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 기업도 좀 줄여줄게라는 거죠. 뭐냐면 최저세율 신설 요 적용 대상이 되는 거를 이익 1억 달러 이상 기업에서 이익 20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 그러면 대상 기업이 1100개에서 180개로 줄어든다. 그리고 세액공제 안 해주겠다 해서 해주겠다로 굉장히 완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요. 지금 증세 논쟁에서 또 하나는 야 대상을 넓혀보자. 우리만 증세하면 미국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조세 회피처로 자꾸 빠져나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자, 제니 델런 이제 그 장관이 출격을 합니다. 우리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만듭시다. 우리가 보이시죠? 해외 최저세율 21로 상향, 21로 맞춰볼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유럽권이 환영 의사를 나타내죠. 그래, 코로나로 너무 많은 지출이 있었고 이걸 좀 채워 넣어야 돼.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각 국가들이 이걸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조세 회피처가 있으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같은 유럽권 내에서는 지금 아일랜드가 12.5%거든요. 매우 낮단 말이에요. 다른 데 절반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나라들로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유럽권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눈꼴 시려워요. 실제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게 지난해에 아일랜드 GDP 성장률이 플러스 3.4%로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뭐 여기가 방역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제 세금으로 네, 조세 회피처로서 네, 아주 그런 궁계 일학의 성과를 거둬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득실을 한번 따져보죠. 일단은 사실 이제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미국 쪽이 증세가 되고 근데 증세의 이유가 우리가 재정을 돈을 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같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세금은 한국에 내는데 근데 미국에서 재정을 하면 야 이거 미국 경기가 호전되니까 팔아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글로벌 최저세율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 영향은 어떨까입니다. 이게 20일 정도 얘기 나온다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거 논의가 10% 초반대였대요. 원래 시작은. 그러니까는 뭐 10% 초반이 되든 아니면 21이 되든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21% 이상을 이미 내고 있는 나라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이상을 내고 있는데 뭐 글로벌 최저세율이 결정 추가가 된다고 한들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미 그 이상을 내고 있으니까. 한국이 보시면 이미 21% 이상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많은 기업들 보시면은 22%인데 거기에 이제 그 추가로 지방세까지 합치면 24.2% 내고 있죠. 그 다음에 3천억 이상 버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율 인상하셨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25%로. 그러니까 또 거기다 합치면 27.5%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은요. 이미 이 기준을 훨씬 넘게 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최저세율 이거 한국에는 별로 이슈가 될 게 아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어떠하냐라고 보시면 뭐 우리가 알만한 국가들은 다 21% 위에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뭐 미국, 네덜란드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헝가리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아일랜드, 그러니까 21보다 낮은 나라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여기 기업들은. 왜냐하면 세율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제정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니까 글로벌 텍스는 아마도 올해 늦여름에서 가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이고요. 자, 여기 그럼 논쟁거리가 근데 일단 증세는 다 좋아해요. 근데 논쟁거리가 두 가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는 선호를 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한 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근데 미국은 자국 기업이 얻어맞게 될 것 같으니까 좀 비선호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논쟁거리는 지금 이제 증세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세금이란 건 그렇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게 기본 원리고. 그러면은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러면 국가별로 이해득실이 좀 나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당연히 내수가 큰 국가일수록 거기에서 소비가 뭐 매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기업들이. 그러면 그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면 내수가 큰 미국이나 유럽이 이득을 보게 되고요. 수출이 큰 한국 같은 국가는 세수 측면에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게 제정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른 측면은 있지만 지금까지만 봤었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이해 득실이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증세 논쟁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온 플로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주식 쪽에 대해서 이 정도이고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저희가 그런 거죠. 좀 사회 정의나 뭐 이런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법인세율이 지금까지는 계속 낮아져만 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계속해서 낮아져 왔습니다. 그죠? 지난 40년간 낮아져 왔답니다. 네. 물론 이렇기는 해요.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거냐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어떠신가요? 어머나 다행입니다. 김기성님은 어떤 그 사정이 있으신 거죠? 아이고, 네, 빠르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네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많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마이크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저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세금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는 계속 내려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아왔는데, 사실 그게 진짜 당연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보시면은 전쟁 후기는 해요. 이게 이제 전쟁 쫙 치르는 동안, 그리고 전쟁 후, 직후에 보시면 50% 이상이었습니다. 법인세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낮아져 온 거는 사실이나, 사실 이때로 보면 법인세율은 계속해가지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져 왔던 것만 봤던 거죠. 이때는 아마 얘기한다면, 야, 원래 세금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자. 왔던 지금 최근에 40년을 당연하게는 여기지 말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세율이 내리다 보니까는 나타난 그런 현상이 GDP 대비해서 법인세 비중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GDP 대비해가지고서 이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80년대 초 내려와서 여기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거를 비교를 개인 소득세하고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개인 소득세가 이제 GDP에서 차지한 비중 보시면 사실은 개인들은 전쟁 후 이때까지는 계속 세금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개인들이 내는 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내는 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빈부격차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개인하고 기업하고 막 이런 특혜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의 문제였지 증세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